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11월 5일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한 주간의 정시 진단하고 시장도 간략하게 정리 전망을 해드리고 최근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는지 또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성장 보장된 주식은 최저가에 올인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금 많이 빠졌죠. 대다수 종목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성장이 보장된 주식, 뭐 성장이 보장된 산업이라도 계속 성장하지는 않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성장도 멈출 때도 있고, 그래 또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뭐 디램 반도체도 그랬고요. 늘 비슷합니다. 경기에 따라서 또 움직입니다.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라는 것은 많이 빠지면 또 어느 정도는 올라가게 돼 있고요. 또 실적이 안 나오다가 또 나오게 되면 또 회복하는 게 또 쉽게 회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아직도 마찬가지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쇠퇴기에 들어간 산업들은 그 주식이 많이 빠졌더라도 쳐다를 보지 말아야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차트 매매를 잘못하신 분들은 차트를 자기만의 어떤 수익 모델이 정확히 있어서 차트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면 테마주, 소형주, 초소형주, 뭐 테마주 몇천 원짜리는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분야 이런 것은 관심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내가 잠깐 먹고 나오겠지 치고 빠지겠다 많이 빠진 낙폭과 대주를 치고 빠지겠다 하면 거기서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나쁜 주식을 계속 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려도 고성장이 보장된 그 산업 내의 수혜주를 들고 있으면 위기가 끝나면 쉽게 회복하고 또 사상 고점 돌파를 합니다. 그런 주식을 사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최저가에 올인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토마토 투자 클럽 이 토마토에서 투자 클럽 운영하는 정권 전문가입니다. 저는 카카오톡을 해서 하지 않으니까 저를 사칭하면 전부 다 사기입니다. 그쪽은. 그리고 저는 이 토마토와 토마토 TV 동방바사 1등주 유튜브 TV에서만 활동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는 저는 장기 현물은 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뭐 매매를 하는데 선물도 매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식 선물도 매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매도 장이 많이 빠지고 이럴 때는 손실이 있죠. 그래서 이익이 났을 때 두세 배가 났을 때 원금을 다 빼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그죠? 그런데 또한 장이 추세 우상향할 때는 엄청나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르기 때문에 주식 선물은 현물 내자 주식 자산이 한 1억 정도를 한다면 최대 3천만 이상 하시면 안 되고요. 3천 그리고 뭐 2억 이상 되더라도 초보자는 3천 이상 하지 않고 내 자산이 어떤 경우든지 뭐 10억이라도 1억 이상을 주식 선물로 하시면 안 되고 주식 선물이 뭐 옵션이라든지 지수 선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하루에도 한가도 가고 하니까 지수는 한가 가지 않잖아요. 하루에 뭐 10% 이상 빠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빠져야 뭐 5%죠. 그런데 대신에 뭐 급등도 하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뭐 주식 선물 같으면 우량주들이 너무 낙폭과대해서 기술적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3배 정도 내 1,000만원과 3,000만원 정도만 사도 20%면 20% 올라가면 3인 60%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1,000만원 가지고 500 정도 버는 것은 뭐 충분히 연말까지도 1,000만원 500 1,000만원 버는 연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확인하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미리 예측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자, 11월 5일 저녁 7시 산타랠리 가능하다. 지금은 역사적 저가 영역이고요. 역사적 저가 영역이라는 것은
PBR 기준으로 그렇고요. PER 수익 지표 기준으로도 지금 저가 수준입니다. 0.1배 이하로 온 정도로 0.9배 이하. 그래서 0.9배 정도 PBR 자산 가치로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 그런데 이것만 보고 단순히 하면 안 되고요.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저가 영역, 또 가격 자체도 뭐 대다수 고성장하는 산업들이 뭐 60%, 50%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해주고 다시 빠지든지 아니면 횡보를 하든지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전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 10%, 20%는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 30% 올라갔을 때 낙폭 가대주를 내려온 주식 이렇게 많이 빠졌다 올라온 주식을 여기 위에서 딱 한 20%, 30% 올려 딱 사면 또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법 빨리 빠른 초기에 샀다가 빨리 먹고 여차하면 본전에도 지키고 나와야만 낙폭 가대주는 낙폭 가대주는 반드시 손절하든지 빨리 해야 하지. 안 그러고 계속 많이 빠졌다고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에서 60%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28만원 정도 오면 에코프로 BM이 58만원 뭐 4천원 60만원은 30만원 반타적이잖아요. 그러면 60%면 4624 그럼 23만원 정도 내려오면 60%대 빠진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그러면 딱 샀는데 주식 선물 23만 딱 샀어요. 그죠? 그럼 18만 6천까지 갔다가 20만 그럼 10% 빠지면 20만 이하로 반대면 당하잖아요. 3배 정도 샀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추세할 때 추세가 갈 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추세가 이렇게 막 역추세되다가 상향 추세를 갈 때 사면 한 20%뭐 이상 안 빠지고 한 10 올라가던 한 10% 정도 빠졌을 때 딱 사면 추가 10%안 빠지기 때문에 반대면 없이 그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병훈의 온라인 아카데미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주식 선물로도 현재는 진로도 되는 영역이다. 진로야 한다. 실패는 주식 선물 템백 아카데미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제가 이제 잘 갈 때는 지수가 갈 때라든지 종목을 갈 때는 우리 주식이는 제가 전략주로 갈 때는 뭐 몇 배, 세네 배 먹는 건 일도 아니게 먹습니다. 왜냐하면 한 3배 이상 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배 질러서 더블 가면 3배가 수익이 나잖아요. 3배 가면 3배 질렀는데 3배 가면 10배가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84배를 실제로 100배 정도 찍었으니까 인출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저께 미국장이 또 올랐습니다. 또 올랐는 것은 이제 보시면 해외 지수를 보면 나스닥 보면 지금 보면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왔죠. 12,800에서 제가 여기까지 정도는 12,000원 초반까지 내려간다 그랬는데 12,500 주봉 보면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려가면 9월달이죠. 9월달은 땅선을 가야 되니까 12,700 12,700까지 와야 되죠. 12,500까지 왔습니다. 왔으니까 이제 반등 영역에 들어간 거죠. 그럼 또 반등 영역에 들어가면 목표가 여기입니다. 14,000포인트 정도. 그래서 지금 13,500이니까 500포인트 더 올라가면 뭐 지수는 3%인데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추세가 하락을 반전하고 있죠. 그러면 A파 하락, B파 반등을 크게 반등하고 이제 적게 보면 A파, B파, C파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 박스권에서 이제 놓을 걸로 보여요. 당분간 연말까지는. 그래서 박스권에 놓으면 이게 이제 끝날지 안 끝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면 반전하고 있죠. 이렇게 11월부터는 반전하고 11월, 12월은 반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 있다가 다시 1월, 2월 빠지고
3, 4월 이후부터 다시 반전할 걸로 보이고요. 미국 장은 박스권이 상반기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금리 인하를 하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될 때 장은 더 좋아졌다가 다시 금리 인하를 시킨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자, 주봉 차트 반전 구간이 있고요. 일봉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13,600부터는 여기 보면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언제든지 반전을 급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급등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타이밍을 딱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중국 상해 지수도 지금 반전하려고 그러고 있죠. 실제로 국채를 1조 위안 발행을 하면 183조, 185조 정도, 3조의 부양 효과가 있는 거니까 돈을 푸는 효과라서 국채 발행은 돈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양 효과라서 어느 정도 반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제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스닥도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 제가 모닝 인사이트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미 7월 달에 그랬나요? 8월 달에도 그랬는데 주봉상으로 여기 깨졌을 때 8월 달입니다. 8월 초에 이렇게 3,800 정도 왔을 때 700 정도 왔을 때 제가 3,150포인트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게 땅선이 3,1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검정색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와야만 반전 실제로 내려오죠. 8월 9월 10월 달에 계속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엔비디아도 400달러 깨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 종가 기준으로 400달러가 안 깨지면 반전해 주는데 깨지면 315달러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지금 407달러 종가로 보면 403달러 400달러 안 깨졌습니다. 여기 이제 405달러 407달러 5달러 408달러 계속 하면서 올라갔죠. 왜냐하면 20% 이상 빠지면 안 되니까 종가로. 그래서 반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전을 잘 해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실적은 어닝 기술주들은 실적이 이익은 괜찮게 나옵니다.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금리 상승 기조가 막바지 이르렀고 국채 금리가 요즘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 같고요. 중동의 헤즈볼라가 공개 연설을 했는데 주말에 공개 연설을 해서 헤즈볼라가 계속 경고는 하지만 지금 1차 휴전을 원했어요. 먼저 휴전을 원했습니다. 인도주 휴전을 먼저 하고 경고도 계속 하고 있지만 휴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가 거의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먼저 공격 받았기 때문에 공격 가서 당연히 가서 때려야죠, 그죠? 전쟁인데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그래서 명분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란도 지금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데 경기도 그렇고 전쟁 휘말리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엄포는 놓고 있지만 휴전을 원한다 이런 식 휴전을 건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큰 확산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확산 한다 하더라도 전면제 한더라도 장기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동의 큰 위기는 세계적으로 크게 위축되지 않지 않겠나. 얼마 전에 중동 그러니까 그 유가가 90달러 근처 오니까 250달러 간다고 항상 그럴 때 그것쯤에 맨날 유가가 100달러 막 이렇게 올랐을 때 유가를 200~300달러 이야기하는데 다시 30달러가 내려갔었죠. 내년에 미국이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 보이면 당연히 물가는 천천히 빠질 수도 있더라도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0월 말이나 11월 초 되면 비축유가 늘어나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기름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유가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도 않고 계속 내가 마음이 편해서 인생이 안정됐으니까 주식을 해야지. 현금 갖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늘 뒷북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장기 투자해야 될 종목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도 이렇게 잘 올라가 기술주가 뭐 금리가 마지막 동결했지만 마지막 인상인 것 같기도 하고 금리는 금리 기준금리 올리는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최근에 발표된 이제 고용지표는 지금 고용지표가 좋아서 나스닥도 올라가고 그런 거. 고용지표 좋아진다는 건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둔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 미국이 탄탄한 경제가 조금 더 연착륙 둔화가 돼야만 경기가 좀 식어야 물가가 내려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업자의 경우 미국의 실업자 경우 5주 미만 5주 미만의 단기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어요. 그럼 고용 위축이 지금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업률이 그래서 1억 여파 실업률이 3.8%에서 3.9%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실업률 상향 조정했어요 이제.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전년 대비해서 4.3%에서 4.1%로 발표됐죠. 고용이 냉각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특히 10월달에 ISM 서비스업 지수 지난달에는 53.6이었는데 지금 51.8이에요. 둔화된 거죠. 이게 50 밑으로 가면 완전히 둔하고요. 침체로 50 기준선으로 보면 그래도 50 근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월 내 최저 생산과 고용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수출도 위축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용 둔화가 이제 확대돼서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추가로 기준금 놀릴 인상 가능성이 아주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가 좀 반응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1월 17일 날 미국의 예산 정부 셧다운 뭐 이런 거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은 너무 시장이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셧다운 얘들은 밥 먹지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합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노 고용지수도 좀 하향 조정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냉각된 고용 보고서 때문에 지금 기술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이 좀 반전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한 4일 일주일 때 올라와서 이미 목표가 거의 왔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하루 내려가더라도 또 내려갈까봐 요게 하루 내려가고 하면 또 내려갈까봐 막 요거처럼 급락할까 막 투매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신용 잔고도 막 16조 5조까지 빠졌죠. 뭐 20조 이상에서. 그래서 평상시는 한 15조 정도 되는데 신용 잔고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닥에서 등락을 좀 하겠죠, 당연히. 반대해서.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괜찮은 주식을 해야 되고 우리 전체 시장에서는 뉴스로는 전체 시장을 보면 어저께는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들이 좀 많이 올라갔죠. 공매도가 워낙 많아서 악재도 나올 거 다 나올 거예요. 얘가 한 80% 정도 빠졌죠. 17만 원 보시면 자 17만 3천이니까 34,600은 80%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7,000이니까 한 75%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부실주라도 고점 대비 단순하게 한 80% 정도 빠지면 무조건 사놔도 돈은 벌어요. 많이.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면 기술적으로는 50% 정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37,300원, 19,000원 정도? 한 2만, 3만, 4만, 5만 8천. 그러니까 이것은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여기까지 가니까 이거 5만 5천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5만 5천이면 4,3은 한 3, 40% 되잖아. 이게 전체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한 6개월 정도, 내년 총선 정도까지 6개월 정도 금지를 시킨다면 6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 시키면 뭐 3개월은 큰 효과가 없으니까 제도 만드는데 금감원에서 공매도 손질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펴서 바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려면 제도 만들 얘들이 금방 나오겠나요? 뭐 시스템적으로 HTS처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잘 안 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고민이 쉽지 않아요. 공매도를 빌려준 것을 전부 다 신고하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안 빌려고 외국인들은 막 공매도 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벌금부터 받고 그러는데 사회가 그런 게 사실 정상화돼야 되죠. 뭐 공매도 제도는 나쁜 건 아니니까 개인도 똑같이 외국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저도 외국인들만 개인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공매도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빠진 것도 있습니다. 실적 네이버도 괜찮고요. 뭐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46만에서 지금 최저가가 15만 5천이니까 70% 빠졌죠. 그죠? 한 70% 빠진. 그 비슷하게 빠진 네이버 이게 15만 5천이니까 한 60 몇 프로 빠졌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한 고점대 10% 정도 더 빠졌어요. 카카오도 한 4만 6천 원, 5만 정도 오면 덜 빠진 거죠. 그것은 공매도 세력의 영향이 크고 이것도 외국인이 많이 가져 있으니까 당연히 장기 투자자는 어느 정도 장기 투자 원래 초장기 투자자들은 해지를 하지 거의 안 하는데 사모펀드나 공모펀드 보다 사모펀드들이 많이 활개를 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금지시킨다면 기술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저는 금지시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저가 대비 50%는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15만이니까 30만 25만이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8월달에 24만원 갔잖아요. 그럼 이 근처까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20%밖에 안 되죠. 그래도 워낙 뭐 어저께 5% 실적도 괜찮고 5% 올라왔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포털 사이트들은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들입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 워낙 여러 가지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워낙 이제 타겟이 돼 있으니까 잘 못 가겠죠. 주세적으로. 과거에 여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얘도 점유율이 네이버가 한 70% 정도 되니까 포털 사이트 전체 광고도 장악하고 있고 그러니까 타겟으로 해가지고 17년 장이 좋았는데 18년도 계속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도 오히려 아무리 통제해봤자 점유율이 거의 내려가진 않아요. 그죠? 이미 국민이 사용하는데 이게 통제가 됐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18년 10월 달에만 장이 좀 폭락한 거 있지만 그래도 10만원 초반까지 왔잖아요. 거의 반차적으로. 이거 50%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공매도 워낙 많고 시장도 워낙 세계적으로 안 좋은 위기가 있으니까 뭐 물가도 올라가 난리였잖아요. 1년 만에 단숨에 금리도 엄청나게 올렸고 그래서 한 70, 60%대 빠진 거지. 평상시 50%밖에 안 빠져 잘. 여기 17만원 보면 9만원이잖아요. 그거 40%대밖에 안 빠지잖아요. 그럼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 성장주들은 이렇게 온라인 시대도 뭐 코로나 때 하니까 더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포털 사이트가 미래시대 1등이에요. 플랫폼 기업들이. 그러면 주식이 내가 돈이 없을 때 깨먹으면 항상 똑같아요. 네이버는 주식 선물이 있잖아요.
공매도 세력이 치겠죠. 주식. 그럼 우리는 공매도 세력을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그냥 한 40%대 빠지면 보고 계속 일봉으로 기술적 보고 사놓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얼마가 아니라 더블 가죠. 기본적으로 최소한 50%는 오릅니다. 그죠? 바닥권에서는 50% 오면 3배 사가지고 가면 처음에는 2배만 사면 되잖아요. 1000만 2000 사갔죠. 조금 이익 나면 그때 전체 시장 안 되는데 여기다 더 사면 3배를 사면 내려와도 내 본전 안 깨져요. 이익 난 상태 계속 들고 가서 70% 정도 가니까 그럼 3배 사서 그러면 주로 1000만이 3000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 팔면 돼요. 1억이면 3억 되는 거고. 1억은 많이 하지 말라고 했죠. 선물은. 그죠? 그럼 한 3천만 원 정도가 적당한 금액이죠. 선물은. 이런 주식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000만 원 가지고 2000만지 사고 먹으면 23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를 주고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안정적이 외국인이 46%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만 전체 사주면 좋은데 많이 안 사주겠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럼 이것도 있고 많이 빠졌던 주식을 사보겠다. 공매도가 금지된다면 뭐 금지된 거 아직은 뭐 정확하지 않지만 정치 뭐 여당에서 워낙 공매도 금지시키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내년에 선거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이것은 현물로 주식 사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10만 원에 물렸어요. 10만 원에 만약에 500주를 사서 1억치에 5천만 원. 5천만 물렸으면 500주 샀어요. 그죠? 그러면 5, 4, 20.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 2천만 돼 있어요. 현재 4만 원이니까 2천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 정도면 팔아가지고 하늘선이에요. 4만 3천 정도잖아요. 그죠? 아니면 4만 5천. 여기 사이에서 2,500 정도 되겠지. 그러면 5, 3은 15, 5, 20, 2,100만 되겠네. 그러면 이것을 나는 이걸로 가지고 회복시키겠다. 10만 원 가는 건 난 무리다. 그러면 1,000만 원치 팔아가지고 현물 주식을 2,100만 원, 1,000만 원 팔아가 1,000만 원 선물 계좌 집어넣고 나는 요것을 좀 눌림목 줄 때 이제 눌림목 주면 1,000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치 사는 거죠. 2천만 사봤자 4만 2천 원에 사도 여기서 3만 8천 원, 3만 8천 이하 가야만 10%인데 18% 빠져야 반대면인데 2배 사면 반대면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00만 2천 사놓고 그 다음에 추세가 조금 나오면 그럼 3천만이 사버리면 돼요. 3배. 3배 사버리면 정가 3천 사버리면 11% 내려가지 않으면 반대면이 안 당하기 때문에 반대면 안 당하는 영역이 지금 사도 되는 거죠. 지금 2배 사도 되는 거 내일이라도. 그러면 주식 선물로 이것도 사면 만약 이게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5만 5천 원이나 5만에 가면 4, 30%잖아요. 20% 먹어도 2, 3은 60% 수익이 나오는 거. 1,000만, 1,500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1,000만 가지고 2천만에 샀으니까 내 주식은 원래 500주 중 250주 남았겠죠. 250주 남았는데 물탄 단가가 있는 거죠. 그죠? 1,000만원가 3천원 샀으면 봐봐요. 500주 5천만치 샀어요. 10만원에. 그럼 4만원에 얼마치 샀어요? 주식을 3천만에 샀으면 4만원에 10계약이면 40만원이니까 400만원이잖아요. 70계약을 샀으니까 4만원에 4만원 초반에 4만원 초반에 70계약 샀지 28이잖아. 3천만원씩 샀는데 70계약 가지고 4만원에 사서 5만 5천 가면 1,000만원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700주 가지고 70계약이면 700주잖아요. 그러면 700주를 사고 여위에 산 게 500주지 250주 남았으니까 평균 단가는 확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평균 단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위가 가서 70개 청산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빠진 70개 또 사고 계속 그것만 해도 충분히 주식이 6만원대 7만원대 가면 10만원 상위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샀으면 이제 여기까지 요 밑으로 안 내려갈 거니까 그럼 여기 사가지고 계속 70개 계속 롤로버 하면 70만원 얼마예요? 70만원 6, 7이 42 4,200만 수익이고요. 여기 259 2,500 있잖아요. 그죠? 그럼 7,500 5천 7천만 되잖아요. 회복하고
20만 그럼 결국은 내가 단가를 싸게 산 거나 10만 원만 내 가게 선물로 갖고 있는 것처럼 회복하고도 2천만 원 버는 거죠. 5천 가지고 40% 수익이.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돈을 지금은 돈을 구해서 현물로 사면 좋은데 돈이 정 없다 그러면 그런 식이라도 해서라도 주식 선물을 배워서 하는 게 가장 빠르고요. 제가 옛날에 주식 선물 하나도 모르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은 그걸 고맙다 생각 못해요. 2017년도 1월에 12월 말인가 1월 초에 왔어요. 1월 2일 날인가 왔어요. 이게 저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한 30만 정도 됩니다. 여기가 60만 원에 사가지고 30만 정도 왔는데 6천만이 샀어요. 6천만 원 사가지고 현물사 3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 막 저기 박근혜 관련 아니 반기문 주식 사가지고 4억 2억 돼 있어요. 2억 4천 전체가. 요거는 이제 팔기 아까우니까 물 타서 회복은 안 된다. 60만 안 가니까 절대로 60만 가기 쉽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회복밖에 못 하니까 제가 그때는 주식 선물 기본이 3천이에요. 여기서 3천만 원치 팔아가지고 3천이니까 다 팔아라. 6천이 3천 대 3천 가지고 두 배를 사라. 일단 6천만 원. 6천만이 사고 좀 더 올라가서 33만 가면 3배를 사. 그래서 3천 가지고 1억치를 9천 사줬어요. 여기 가서 38만 원 가면 회복이거든요. 회복하고 이제 돈이 여기 불린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선물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할 때 위험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면 대다수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2차 전지 중에 이런 것은 공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은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세일업체는. 보세요. 1년 해봤자 S대 잔고 수량이 변함이 없죠. 뭐 5만 주밖에 차이 안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시킨다고 뭐 좋아서 막 지르했다가 물리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는 9월 두 달 볼까? 날짜로 보겠습니다. 자, 8월 1일 날 200만 주였죠. 잔고 수량이 공매도 잔고 수량이 계속해서 여기 있다가 별로 안 늘었어요. 그죠? 8월 때까지 200만 주대에서 뭐 이렇게 다가 급격히 8월 중순부터 실적이 나오고 급격해서 그래도 9월 초까지도 280만 주, 뭐 80, 50만 주, 80만 안 늘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부터 많이 늘었냐면 여기 300만 주죠, 9월 6일날. 9월 달부터 200만 주 늘었죠. 자, 그러면 최근에 10월 중순에 400만 주인데 여기 100만 주 늘었죠, 그죠? 500만 주예요. 500만 주기 때문에 에코프는 뭐도 있지만 세계 이게 상장 주식이 9,700, 1억 주 정도 되잖아요, 그죠? 1억 주 중에 뭐 유통되는 게 아무리 고가까지 올라가도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5천만 주 중에 그 중에 2,500만 주 물려 2,500만 주 그러니까
전체에서 내가 실제로 거래되는 거 실제 가격 올라면 한 유통에서 한 20% 정도는 아마 공매도가 차지할 거예요. 전체 수량이 차지할 거예요. 실제로 효과는. 그래서 20%가 실제로 주가를 보면 여기 28만 원까지 오면 정상적인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면. 그리고 반전해 줘야 되는데 여기 더 빠진 것은 9월 중 25일부터 10월 달에 10월 여기부터 더 쳤죠. 여기 천 개 여기 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쉽게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여기서 여기까지 공매도가 많이 쳤던 항상 300만 주 주식이 이게 58만 원 돌파하더라도 2, 300만 있을 거야. 아마 얘들이 손절을 공매도 세력이 쭉 커버리고 손절하는 것은 엄청 높은 가격에서 하지. 전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해지성도 매수도 있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이게 제가 그랬죠 늘 여기서 빠지면 여기서 마찬가지 빠졌잖아요. 그죠? 40만 대, 50만 대도 그랬으면 제가 50만 대도 28만 원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28만 원. 아무도 안 믿어요. 그죠? 그 4월 달에 여기다 이제 갔다가 4월 이때 올라가면 이제 고점 대비 어디가 고점 올해 여기가 고점이지 앞으로 어디 고점 정확히 모르고 고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반타작 기본 된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7월 26일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 하루 만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여기잖아요. 40만 원대, 30만 원. 그럼 40만 원대 있으면 무조건 28만까지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여기 28만 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빠져야 돼. 이건 기술적으로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빠진 건 공매도 세력 때문에 더 빠진 거예요. 매도를 했더니 이익이 나니까 더 탐욕을 부려서 더 때려버린 거죠. 200만 주를 덜. 한 200만, 500만 주, 한 200만 주 정도 더 때려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200만 주가 여기까지는 무조건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200만 중에 최소한 30%는 삽니다. 50만 주는 한 매수를 하겠죠. 금지를 하면 여기까지, 그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세력이 다시 올린다면 매수가 계속 올리면 공매도 금지된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막 끝없이 올리면 58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까지 이렇게 가버리면 공매도는 엄청나게 쇼커버링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이미 실적이 감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죠? 보유하는 것도 많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 올라가면 기술적으로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공매도만 너무 해서 믿고 막 질르고 손해나도 갖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28만 원까지는 28만 원 28만 원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62평선 있잖아요. 수급선. 일단 28만 원 내외까지는 한 올라간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배워야 산데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여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정가는 아마 배워 산다 수요일 날 보시면 에코프로 비행가 이렇게 에코프롬이 올라가면 18만 원, 28만 원 찍고 또 28만 원, 18만, 23만 찍고 23만 원 왔을 때 내가 18만 원대 찍어야 돼. 그 18만 6천, 7천 찍었어요. 이제는 23만까지 올라가면 20% 올라가잖아요. 그죠? 일단 왔잖아요. 23 왔다고 무조건 싸다고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나는 이것까지 회복할 거라 생각하고 가자. 다시 내려가서 물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래가 별로 안 실렸잖아요. 어제 조금밖에 안 실렸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매물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매물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시키면 요거는 쉽게 올라가요. 하지만 또 내려올 거예요. 올라가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지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SKC를 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화요일날 10월 31일날 보면 저 아카데미 누르면 실패 없는 주식 선물의 모든 것
실패는 주식선물 10배가 10배를 내는 비법이에요. 그럼 10배를 낸다면 최소 바닥에 들어가서 한 3배는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들고 있어도 3배는 나야만 3 곱하기 3은 10배인데 중간에 한 번만 더 질러주면 이게 3배가 나지 않더라도 거의 몇 배? 2배 정도 100% 정도 가면 100% 정도 가면 한 70% 가면 70% 100% 가면 5배가 나요. 1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배가 안 가고 1.5, 2배 정도 가면 더블인데 1.5배, 한 3배, 150%만 올라도 내가 사고 150% 올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10배는 무조건 납니다. 만약에 3배 정도 난다면 중간에 한 번만 더 질러줘도 20배가 나요. 1,200억이 되는 거예요. 제가 1,000만과 1억을 벌어주는 걸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10배 하니까 어떻게 돼? 하락할 때는 쉽지 않는데 추세가 가고 완전 가격이 바닥에 나왔을 때 주식 선물이 들어가면 최고의 기회로 돈이 벌립니다. 가만히 있어 롤오버 매도 빌려요.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위에 팔고 밑에 사고 계속.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서 보면 주식 선물 실패 없는 주식 선물 실패 없지 않게 텐베그 비법인데 대시세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실패 없는 주식 선물. 바닥에서 시작. 매수는 매수 진입, 포지션 거래, 방향성 거래를 위로 하는 사람들은 매수 위주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바닥에서 위로 가는 주식이 추세하면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매수 위주로 하는 사람은 장이 이렇게 빠질 때 깡통차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르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이 대박이 넓지. 매도만 주로 하는 사람 대박을 못 먹어요. 왜? 100% 이상을 못 먹기 때문에 한 종목 가지고 만 원에 사서 이게 제로가 되면 100%인데 제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에코프로 BM을 매도 진입했어요, 그죠? 그래도 고점 대비 60%대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100%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로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데 에코프로 BM을 10만 원 사가지고 60만 원 가면 6배를 먹기 때문에 주식 선물 3배면 18배 되죠. 가만히 갖고 있어도 그죠? 그래 매수 위주로 해야만 큰 돈을 벌리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 되지. 안 그러면 인생 역전이 되지 않아요. 매도 진입은 그냥 먹고 사는 거지. 매수 진입을 주로 해서 포지션 거래는 방향성 매수해서 수익만 나면 본전만 지키고 들고 가도 고성장 주식은 과거 고점 대비 내려오면 이게 회복을 주로 합니다. 요 신고가를 요 사상 고가를 돌파합니다. 위기 때 70%씩 빠지고 60%, 70%, 80% 빠진 주식은 다시 성장을 해서 다시 실적이 나오는 과거의 실적 이상이 나오면 이걸 돌파하기 때문에 이건 100% 거의 99%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테마는 실적은 변한 적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식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그럼 회복하고도 주식이 여기서 샀는데 먹어서 계속 롤오버 하면 거의 선물은 10배는 기본입니다. 현물도 10배가 나는데 IMF 때 2008년도 샀으면 현물도 10배가 나는데 주식 선물은 10배가 나면 30배잖아요. 그죠? 단 1,000만 원 가지고 해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금 적은 분들은 1억이 1,000만 원, 2,000만 원, 3천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죠? 주식이 전부 다 테마주인데 이것저것 테마주고 양극재가 몰려 있어도 양극재가 세네 종목으로 몰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아무 내용도 별로 없는 실적이 앞으로 보장돼 어떻게 됐지 뭘 강산 개발 어떻게 된다 한더라도 리튬에서 금량 같으면 그거 몇천짜리가 올랐죠 10만 원대로. 그럼 10만 원 사가지고 몇천 원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옛날에 그런 주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받쳐주면 그럼 실적이 받쳐준 주식들은 에코프로비움은 장기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죠. 25년도는 올해보다 훨씬 실적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럼 25년도까지 간다면 충분히 고점 58만 4천 회복해요. 그러면 20만 원에 사가지고 먹었어요. 20만 원 사가지고 계속. 그럼 계속 롤러버 하면 28만 갔다가 팔았다가 100계약 있으면 2천만인데 20만 20계약이면 10계약이 20만 10계약이 200만 원이잖아요. 20만 200만 원. 2천만 한 계약이 20만 원, 한 계약이 200만 원이잖아요. 10계약만 사가지고 2천만 사가지고 계속 가서 60만 원 가봐요. 6천만 원 되잖아요. 1,000만 원이 3천만 원 사면 얼마예요? 1억 8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바닥은 수익 범점만 지키면 돼요. 그걸 해야 되는 거 지금이 바로
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 실패 없이 연간 10백원은 기증사실 투자법을 공개해 드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또 자, 그래서 10월 30일에 시작했는데 내일 월요일 날 아직 1강을 덜 끝내서 계속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인생 대역전 이제 실제로 선물 강의를 하는 것은 짧고요. 주식 인생 대역전 주식 선물 강의보다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올인 집중해서 어떻게 버니 그 방법을 배우고 이제 주식 선물로 올인하는 방법을 하고 이제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테이블까지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는지 아니면 계속 홀딩 하든지 초보자는 한번 먹으면 계속 들어가는 게 한 1년 동안 뭐 보유한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세배가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렇게 1강을 이제 30했는데 여기 1강인데 아직 요거 1강이 한 3분의 1밖에 안 했어요. 내일 1강 하고 가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돈이 적으신 분들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도 요거를 실어줬습니다. 주식 선물에 SKC 지금 448억인가 적자가 나도 4분기도 적자예요. 그죠? 그래도 왜 추세가 자 거래가 실리고 있죠. 차트상에 첫 번째 거래 실리고 나서 그다음 다시 눌림 목적으로 다시 여기서 실려. 그래서 제가 여기 아카데미 하면서 요 날은 아카데미가 화요일날 해서 수요일부터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했으니까 제가 요거를 여기 이하 오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면 계속 들고 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때부터 올해 언제더라? 얘는 공매도가 요때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롯데에너지는 4월부터 들어갔으니까 어디가 2000 여기잖아요. 롯데에너지는 4월부터 공매도가 한 200만 주 들어가 있고요. SKC는 그 이후에 화학이 반등할 거로 생각해서 안 들어갔는데 화학이 리오프닝에서 반등이 안 했잖아요. 오히려 화학이 나빴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은 거래가 실리고 있어서 가다가 눌림목 주고 하겠지만 이것은 내년 추세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양극재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이 동박들은 미리 2년 동안 가격 조정 받고 업황도 그래서 적자가 영업 적자까지 나왔잖아요. 롯데는 적자는 안 나오지만 말리아시 때문에 SKC 적자가 나왔죠. 동박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생산이 늘어나고 말리아시 늘고 당연히 흑자가 나면서 돌아서잖아요. 턴어라운드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 실적이. 근데 아직까지 양극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익 올해 1, 2분기보다는 내년 1, 2분기가 나쁘니까 유통도 빠져 있지. 나쁘니까 그리고요. 얘들은 이제 동박 회사들은 10년 장기 공급을 다 해서 공급이 다 되니까 그다음에 미리 정설해서 적자도 남고 있지만 전체 시장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올해보다 내년에 실제로는 더 커집니다. 역성장 40% 성장하다가 20% 성장하는 게 역성장 이걸 비교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만 대에서 2만 대 되면 100% 성장이지만 2만 대에서 여기서 만 대 생산되잖아요. 2만 대에서 3만 대 되면 만 대 생산해. 그럼 50% 성장이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3만 대에서 5만 대면 70% 성장해. 70% 성장해. 그러면 또 4만 대에서 3만5천 되면 4만 대 돼봤자 이거 30% 성장 못하잖아요. 그러면 100% 성장한다, 50% 성장한다, 30%. 그 성장은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커지면 자동차 시장이 지금 플러스 성장도 잘하는 역성장 진짜 마이너스 성장 1년에 500만 대, 9천만 대는 거의 팔리는데 자동차 엔진차 그중 9천만 대가 요게 뭐 8천만 대 팔리면 줄지만 계속 평균적으로 팔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이제 침투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계속 좀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11월 달에 10월 달에 10월에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중에 전기차 월간 판매량이 사상 최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성장 안 하다가도 사서 보면 전체는 늘어나잖아요. 그죠? 중국이 한 4분의 1 정도 전기차 침투율이 4분의 1 정도 되는데 4분의 1 정도 됩니다. 중국 침투율이 4분의 1 되니까 4분의 1 돼서 많이 왔죠. 세계적으로 지금 10%밖에 안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체 비중이 높아져야만 이 시장들은 커지고 있고요. 그 내년에는 SK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SK노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돼서 배터리 셀이 관련된 주식들은 다 좋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지는 본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이게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만큼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실적이 나빠지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공매도 세력은 실적이 나빠졌을 때는 한매수 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2020년도 전에 자 여기입니다. 그죠? 요 거래가 폭발했잖아요. 2020년도 2월 달에 여기서는 이미 19년도 10월인데 흑자가 나왔습니다. 흑자가 나와 거래가 됐죠. 그죠? 여기서 공매도를 한매수 한 게 아니에요. 얘든 세계적인 펀드 회사들도 장기 투자 회사들도 아니면 사모펀드는 여기 300달러였는데 2019년도 7월달 중순경에 평균적으로 300달러 내외 계속 있었어요. 이 주식은 몇 년 있는데 176달러까지 갔어요. 적자가 계속 회사 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를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동방바스는 17년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만드는 주식 살려면 테슬라만 사고 세계적인 영어만 할 수 있으면 영어가 어느 정도 영어를 독해를 할 수 있다면 반도체는 엔비디아만 사고 2개만 사라. 제 책에도 나와 있잖아. 실패 없는 1등 책에도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주식 투자 책에도 있죠. 그럼 뭐 영어 모르니까 못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외국 주식을 HTS 쉽게 하고 영어로도 자동 번역되고 하니까 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 주식 하면 배터리 하면 되는데 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계에서 이해를 못 하니까 176다 공매도 더 천 세력이 어디 있어? 여기서 1분 나무 여기서 손절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 한 요때 당시가 800달러 정도, 800달러 정도 됐어요. 300달러 고점 돌파해서 공매도를 일부러 한매수 한 게 여기서 들어왔어요. 몇 배 왔을 때 그죠? 이해를 못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도저히 견디다 못해 손절을 하는 거야. 공매도 세력 손절하고 손절을 투매하고 공매도 세력 투매하고 매수 세력은 항소들은 또 탐욕에서 막 들어갔잖아요. 2월달에 2월 초죠. 그런데 코로나 와서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도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코로나 빠지면 여기 손절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덜 하겠지. 그죠? 그래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공매도 또 죽는 거예요. 그죠? 매수도 또 사고 그죠? 그래서 막 이게 거래가 엄청나게 실렸죠. 이 실리면서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도 나오니까 이렇게 추세가 그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실적이 회복되고 나와야만 턴어라운드 되면 많이 올라갔을 때 공매도 한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주식은 그냥 무조건
공매도가 금지돼서 한다고 무조건 올라가고 근데 막 또 위에서 또 물리지 말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시장은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별로 안 갑니다. 지금 반도체 11월 달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달 중순까지 있으면 그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안 가요. 저는 안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세적으로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점, 즉 사상 고점 96,800원, SK하이닉스 15만 돌파하고 가는 시장은 아직 내년 3월까지 나오지 않을 거다. 내년 하반기 나올 걸로 보이는데 저는 그래서 내년 4월 한 5월 달 정도에 하이닉스하고 이런 것은 사서 사상 고점 돌파 시도한 거 하면 되고 지금은 낙폭 과대주가 가장 좋다. 낙폭 과대주 중에 공매도가 있는 많은 주식들이 연말까지는 뭐 공매도 금지는 당연히 하겠죠. 뭐 국민이 요구하는데 여당이 요구하는데 안 하면 되냐고 그죠? 금감원 원장 바뀌겠지 안 하면. 하면 그러면 12월 중순까지는 12월까지는 산타렐리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낙폭과대주 이런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시장을 읽어보고 다시 동영상 업로드 시키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선물 아카데미 주식선물 돈이 적으시면 선물 여기 아카데미 듣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카데미 듣고 하는 게 제일 빨라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아카데미 선물 계좌 모르면 만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고 선물 광고 딱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